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가 시큰거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시며 그냥 넘기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잇몸에서 나는 피 한 방울이 생각보다 우리 몸 전체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잇몸병이 당뇨, 심장병, 심지어 암과도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과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잇몸병은 입안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입안에 생긴 세균도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오래도록 방치되면 그 세균이 심장이나 간,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들께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잇몸 안에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당뇨가 있으면 피가 끈적해져서 이 미세혈관들이 막히기 쉽고, 그 결과 잇몸은 점점 내려앉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잇몸에 염증이 심해지면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안에 염증이 많은 상태가 오래되면 구강암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잇몸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치과 의사 선생님 말씀을 빌려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칫솔 선택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빳빳한 칫솔로 잘 닦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시니어 어머님 아버님들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잇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연약해지기 때문에 딱딱한 칫솔로 빡빡 닦으시면 오히려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칫솔모는 너무 크지 않고 살짝 슬림한 게 좋다고 해요. 너무 작으면 양치 시간이 길어지고 너무 크면 잇몸 틈새를 제대로 닦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치질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위아래, 옆으로 슥슥 닦는 횡마법은 이제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힘주어 닦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 가장 중요한 그 틈새가 깨끗하게 닦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치아 목 부분이 닳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모디파이드 바스법이라는 양치법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로 기울이고 살짝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리듯이 닦는 방식인데요. 익숙해지면 정말 간단합니다. 혹시 나는 손에 힘이 없고 그런 방법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전동 칫솔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즘 전동 칫솔은 자동으로 45도 각도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가만히 대고만 있어도 평균 이상으로 깔끔하게 양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칫솔과 양치법만 바꿔도 잇몸병을 예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칫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곳이 있죠. 바로 치아 사이사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이에요. 특히 치간 칫솔은 사이즈가 다양한데요. 처음엔 작은 사이즈부터 사용하셔야 합니다. 절대 억지로 밀어넣지 마시고 부드럽게 통과되듯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치약은 묻히지 마시고 물만 묻혀서 사용하셔야 마모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칫솔로 기본 양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의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터픽 같은 물 분사기를 쓰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잇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는 치약도 잘 모르겠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2부에서는 치약 고르는 방법과 입안이 시리거나 붓는 증상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간단한 소독제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잇몸이 약해졌을 때 쓸 수 있는 치약과 소독 방법,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의 중요성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치약을 써야 잇몸에 덜 자극이 가고 시린 증상이나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약도 종류가 정말 많죠. 약국이나 마트에서 보면 종류도 너무 많고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 두 번째는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리신 분들, 세 번째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불소가 들어간 고불소 치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불소는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온 산성 성분이 치아를 녹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치아에 단단한 보호막을 입혀주는 거죠. 특히 145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고불소 치약이 충치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치과에서 불소 도포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 효과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불소 치약을 꾸준히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리고 아프다는 시린 이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가 시린 이유는 치아 겉을 보호해주는 단단한 껍질, 즉 에나멜층이 마모되면서 그 안에 있는 속살 같은 부분, 상아질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상아질 안에는 아주 가느다란 통로가 있어서 찬바람이나 찬물이 들어오면 그 자극이 신경까지 전달되는 거죠. 이때는 질산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시린 이 전용 치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성분이 치아 속의 미세한 통로를 막아줘서 시린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이 치약은 연마 성분이 적게 들어있어서 뽀득뽀득한 느낌이 조금 덜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린 증상 완화에는 꾸준히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혹시 이 치약만 쓰기 답답하신 분들은 하루에 2번은 시린 이 전용 치약을, 1번은 일반 치약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붓는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께는 잇몸 치료용 치약을 권해드립니다. 이 치약에는 CPC라고 불리는 여과세틸피리디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자극은 적지만 입안의 염증이나 세균을 빠르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치약은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치약 뒷면에 CPC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증상에 맞는 치약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잇몸이 부어오르고 양치만 해도 피가 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이거 당장 치과 가야 하나? 고민되실 때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구강 소독액입니다. 치과에서도 사용하는 소독액인데요. 약국에서 헥사메딘 또는 클로르헥시딘이라는 성분명을 말하시면 3,000원 안팎의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 액은 아주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어서 임플란트 수술이나 사랑니 뽑은 뒤에도 치과에서 직접 쓰는 약이에요. 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희석하지 않은 원액 또는 미지근한 물에 반 정도 타서 입에 머금고 20초에서 30초 정도 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약은 정말 살균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사용하시면 입안에 좋은 세균까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기간은 일주일까지만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했는데도 피가 멎지 않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땐 꼭 치과에 가셔야 해요. 이 방법만 잘 써도 치과 안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치과 전문의 선생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치과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야 오히려 큰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만 꾸준히 받아도 충치나 잇몸 염증이 시작되는 초기에 문제를 발견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으로 무료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전국민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치료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엔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잇몸이 약하시거나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사이에 찌꺼기가 잘 끼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 크게 아프기 전에 간단한 스케일링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특히 여성 어머님들 중에는 60대 이후로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입안이 마르고 끈적거리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혀를 보면 논두렁처럼 갈라져 있고 입안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는 버닝 마우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입안이 건조해지면 잇몸도 상하고 충치도 생기기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소 도포를 정기적으로 받아주시고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평소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맞춤형으로 관리하시면 굳이 무섭게 치료받을 일 없이 오래도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천천히 되돌아보면 잇몸병이라는 게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입안에 생긴 미세한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당뇨, 심장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는 치아 건강이 단순히 씹는 기능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바쁘신 하루 속에서도 실천하실 수 있는 잇몸 건강을 위한 하루 10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으로 입안을 먼저 헹궈주세요.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칫솔로 모디파이드 바스법을 사용해 잇몸과 치아 사이를 천천히 약 3분에서 5분 정도 닦아주세요. 칫솔질이 끝난 뒤에는 내 치아 상태에 맞는 치약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신다면 CPC 성분이 들어간 잇몸 전용 치약을, 이가 시리다면 질산 칼륨이 들어간 치약을, 충치가 걱정되신다면 고불소 치약을 쓰시면 되겠죠. 양치가 끝난 후엔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사이도 꼭 한번 정리해 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치아 사이 틈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녁 양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가 잠들기 전 양치라고도 하죠. 밤에는 침이 덜 나와서 입안 세균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잘 닦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 양치가 끝난 뒤엔 필요하신 분들은 헥사메딘 같은 구강 소독액으로 20초 정도 가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 일주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중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 활동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물은 자주, 천천히 마셔주시는 습관이 필요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어머님들께서 갱년기 이후 입마름 증상이 있으신 경우 자주 물을 마셔주시고 방 안에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건강한 치아는 치과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꾸준히 가시는 분들이 치료를 더 적게 받는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예방이라는 게 그런 것이겠죠.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 받는 것,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치주염이나 충치를 조기에 발견해서 비용도 아끼고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 치과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정비소라고 생각해 주세요. 평소에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가 시리다, 입안이 끈적거린다, 혀가 자주 갈라진다 하는 증상이 반복되신다면 혼자서 참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가까운 치과에 들러보시는 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치아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관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웃으실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마흔아들이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자식 걱정에 식구 챙기기에 정작 본인의 건강은 뒤로 미뤄두고 살아오셨잖아요. 하지만 이젠 아드님, 따님들 걱정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입안 건강 먼저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음식이 입에 잘 들어야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납니다. 기운이 나야 하루가 가볍고 하루가 가벼워야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치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치과는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가는 곳입니다. 잇몸이 튼튼해야 웃음도 더 밝아지고 밥상도 더 든든해집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정성껏 준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